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국민 혈세를 훔쳐 고기와 과일을 사 먹었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춘향전에 나오는 탐관 어리들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사실 너무나 치사한 사건입니다. 도적도 아주 치사한 도적입니다. 도지사 자리에 오른 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먹을 것을 구하고 로션을 사서 바르고 샴푸를 사서 머리를 감았습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이다시피 그랬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가정용 건전지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샀다고 합니다. 5급 공무원으로 만들어준 배 소유는 아예 자신의 아내 비서처럼 그리고 종처럼 부렸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는 황금알을 낳는 검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것은 뭐든 그 카드를 들고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조상묘에 바칠 재물을 살 때도 이 경기도 법인카드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렇게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도적의 심리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파렴치 범죄인데 이 부분은 너무 태연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관료가 되어 있다면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겠죠. 정말 관료가 된 겁니까? 세금 도둑질을 했으면 횡령에다가 국고 손실죄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국민 모욕죄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넘겨야 될까요? 그런 얼렁뚱땅은 명백히 국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에 들어간 김혜경은 결론을 미리 정해둔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환조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은 무슨 치유의 법권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자를 허락받은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 중에 가장 사악한 범죄가 국민 세금으로 고기를 사쳐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리 뻔뻔합니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민망할 뿐입니다. 결국 김혜경에 대한 5일 검찰의 소환조사는 약 2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김혜경은 인적사항 외에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원지검은 왜 수사를 미뤄왔을까요?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김혜경에 대해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가 끝나고 검찰청사 밖으로 나온 김혜경의 변호인 김칠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대단한 피의자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준익이 들만한데 이러고도 당당하니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 김칠준이 말입니다.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이다. 더 이상 추가 소환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또 부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칠준은 김혜경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혜경의 소환조사 사실은 어제 오전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혜경이 검찰에 출석한다며 이렇게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아니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김혜경을 빼고 이재명만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소연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고기를 사고 과일을 사고 재물을 산 것은 김혜경인데 말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을 기억 못하는가요? 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던 그 야수들은 그때 무슨 소리를 했었습니까? 심지어 이재명은 박정희 유해 옆에 박근혜를 묻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들이야말로 박 대통령을 제물로 삼은 몰입애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추석 밥상머리 제물이라고 하는 민주당을 향해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혜경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혜경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한 2달 전부터 이제 검찰 조사를 빨리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에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세민조사로 이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혜경의 변호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변호인은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혜경이 9월 5일 출석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 검사는 또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김혜경의 출석 조사와 관련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 외부에 알린 쪽은 민주당이었죠.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치판에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계엄이라는 얘기, 계엄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한 2, 3일 시끄러웠죠. 그 발설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자신의 주장을 거짓 선동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을 향해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계엄 준비설 이거 말한 거 근거가 있다. 그래서 토론하자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가 즉시 나서겠다고 했는데 김민석은 김재원 너와 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김민석은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하고 여권은 비현실적 음모론이라고 반박을 하자 김어준 유튜브에서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던 겁니다. 김민석은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고도했습니다. 자신들도 한때 집권 여당이었는데 우리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계엄 준비설 이거 절대 가짜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계엄 관련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5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치 헛것을 본 듯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온 민주당의 김민석이 계엄을 두고 생방송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은 내가 나서겠다고 했죠. 그래서 토론의 방식이나 사회자 시간 등은 전혀 상관없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김민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중계 토론 대상은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한동훈 대표 등 3명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민석이 하고 계엄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걸 토론을 할 분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진석 용산 비서실장이 김민석과 그런 문제를 두고 토론을 해야 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상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과 김민석은 어디서 무슨 제보를 받은 걸까요?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말한 계엄은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엉뚱한 곳에서 말입니다. 이 상상은 충암고 군인맥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불과 4명의 장성을 배출했을 뿐인데도 마치 충암고 출신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계엄 시나리오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엄 스토리에 이재명부터 민주당 지도부가 가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친명계 좌장 정승호가 라디오에서 계엄 이야기는 그저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른바 충한파 계엄 친정체제 주장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이재명도 얘기했던 이른바 제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인 것 아니겠느냐. 사실상 계엄 이야기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경고용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정승호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아니겠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서 정승호는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 얘기를 왜 못하느냐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이란 자는 다 근거가 있다. 우리도 재벌이기 그만큼 있다. 이러면서 대통령 혹은 당대표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건 전부 다 상상이야.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방송 진행자가 근거가 뚜렷이 있는 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승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뭐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인 것 아니겠나. 그러나 그걸로 이 문제를 자꾸 확대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다. 아니 나라를 이렇게 쥐 흔들어 놓고 그 문제를 자꾸 확대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승호는 대통령실에 강하게 반박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더 이상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에 그런 의사가 없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니고 야당에서 그런 발언들을 가지고 불안 조성하지 말라.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승호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그런 위험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다. 대통령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한민국 안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야당이 왜 계엄령 얘기를 할 수 없느냐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정치인들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한 말들이 뉴스가 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렇게 노무현의 말을 패러디하면서 뉴스가 된 겁니다. 노무현의 말씀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요 이러는데 지금 문다의 말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문재인이 사위였던 서모의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문재인이 뇌물수사로 확대가 되자 문다혜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참 그 집안에 인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다혜는 3일 옛 트위터 그리고 X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로 소환해서 오드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다 이래서 최순실이 딸 정윤아가 받은 말도 아니죠. 훈련용으로 제공이 된 말,
그 사용 비용을 뇌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경제 공동체였는데 지금 자신 가족과 자신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제 공동체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운명 공동체. 자신의 아버지인 문재인이 쓴 책 제목이 운명이었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의 운명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이어 문다혜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옛날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았죠. 왜 가족을 이렇게 건드리느냐, 왜 멸문지하로 몰아가느냐. 자신들은 보수 인사들을 마구마구 멸문지하로 몰아가면서 말입니다. 한 집안을 거들들을 다 내면서 자신들이 다치면 가족은 건드린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 문다혜의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재인은 엄연히 자인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문재인은 자인인 신분이다.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쓴 글 겁니다. 자인인 신분이다. 기막히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그녀는 마침내 자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겸손은 안 할래 라고 태기를 달았습니다. 겸손을 하지 않는다. 이 표현 누가 썼습니까?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문다혜의 지능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트위터에 올린 걸까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공동체로 묶은 것은 박영수 특검팀,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나중에 김명수 대법원까지 통했습니다. 이 논리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박근혜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동원된 아주 역사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논리였죠. 저는 아직 이 논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지금까지 형법교과서에 실려있는 뇌물죄의 구성요건과는 너무나 다른 아주 엉뚱한 말이었으니 말입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성마입회 회장 사이였던 삼성전자 사장이 성막 훈련용으로 말을 빌려준 게 그것도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그 말을 타야만 실력이 느니까 그 말을 빌려서 준 건데 말을 빌리는 비용이 졸지에 최서원의 경제 공동체인 박근혜에게 준 뇌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비록 혼인을 해서 독립 가계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타이 이사제에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문재인이 그동안 하던 금전적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재인에게 뇌물을 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솔직히 관직을 팔아먹은 거죠. 중진공 이사장, 그 뒤에 국회의원 공천, 이런 관직을 팔아먹은 거죠. 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하는 것은 노무현이 취임 직후인 2003년 초죠.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노무현이 뇌물 사건과 관련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사실을 공개를 했고 이에 당황한 노무현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고 했던 발언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패러디한 거죠. 저도 당시 서울역에서 이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 발언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모의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는 8월 30일 문다혜의 부암동 집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태국의 저가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이상직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혀 없던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를 그의 출을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 이사지에서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받았던 월급 800만 원의 급여와 그리고 문다의 가족 태국 거주 비용 월 350만 원 등을 합쳐 총 2억 2,300만 원 정도를 뇌물 액수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던 문재인이 사위 서모가 타이 이사지에서 취직한 뒤부터 지원을 중단했다면 문재인이 경제적 혜택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게 바로 검찰의 판단입니다. 문다혜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도 바로 그 X에 트위터에 그 깨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대사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사를 인용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깨구리에 빗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과연 정치 보복일까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감싸지 않았다면 지금 문재인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무엇보다도 서해 해수부 이대준 씨 피살 사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그리고 탈원전 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지금 저는 아주 대표적인 범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통계 조작 사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 적장 김정은에게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준 USB에 무엇이 들었을까? 바로 이 이적죄 혐의 사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타이 이사제 사건,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4일 당내 검찰 수사 대응기구인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삼선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자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의 타이 이사제 특혜 채용 의혹을 맨 처음 꺼냈던 곽상도 전 의원은 여태 수사가 안 끝난 게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너무 길게 끌고 갔다. 사실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관직을 팔아먹은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똑같은 관직을 팔아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곽상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상도가 의혹을 제기한 뒤에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는 2020년 9월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과 민주당 이상직을 뇌물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낙연 총리 등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했죠. 타이 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은 서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들은 전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월 24일 특경법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죠. 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이 상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상직이 회사 돈을 빼돌려 타이 이스타젯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곽상도는 문재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는데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100%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곽상도도 검사 출신이죠. 어떻든 문재인에 대한 조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곽상도는 이번 수사에 남은 변수로 윤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곽상도가 기자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충성심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동안 수사를 뭉갠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충성심, 글쎄 그걸 충성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자신을 제대로 키워주고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결국 경위가 어떻든 문재인 정권의 권력에 대항을 하면서 본인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훌쩍 커버렸으니까 그 모든 정을 생각하면 문재인을 이런 일로 처벌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본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곽상도의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안에 수사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는 윤 대통령 어중이 변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한림읍 문다혜 소유의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별장은 문다혜가 아버지 문재인의 멘토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 7월에 매수를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 보는 바로 이 야자수가 있는 이 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증언이 나옵니다. 문다혜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쯤 제주 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 그 뒤로 소식은 모른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문다혜는 2016년도 이후에 수개월간 이 별장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선에 출마하자 곧 제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태국과 청와대에서 생활하던 문다혜는 문재인 퇴임 이후인 2012년 7월 다시 이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원 소유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문재인의 멘토라고 하는 송기인 신부. 대금은 3억 8천만 원. 신부가 왜 제주도에 건물을 갖고 있었을까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문다혜는 제주 생활을 하는 동안 별장을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처럼 자신의 집을 수리해가면서 살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올해 여름에도 휴가차 이 별장을 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권력자가 되는 순간부터 귀가 얇아지고 눈은 흐려지는 걸까요? 자신이 앞에서 하는 아첨들, 아부하는 말들, 그 말들이 지극히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첨을 받으면 그게 아첨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아첨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